20대 총선 투표를 엿새 앞둔 가운데 여야와 무소속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 일부에서는 열기가 식고 있지만 도심은 여전히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로 피해를 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배정된 FTA 농업 예산이 기업농과 외국 자본에 지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인공 수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결실률을 높여주고 냉해 피해와 작업 시간을 줄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떨어지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제법 굵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다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도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기온 자체도 어제보다 약간 낮은 데다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9도, 안동 2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주말 동안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나들이 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선거판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견고했던 철옹성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 이 때문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 11명 모두가 지난달 29일 선대위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 대구의 11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곳을 박빙이나 경합, 열세 지역으로 판단하는 등 민심 위반을 우려하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저희들 반성, 사죄 마음으로부터 받아주시고 많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부탁 올립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이보다 앞서 수성가 김문수 후보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반성한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매일 유세 시작 전에 100배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류성걸, 권은희 후보도 더더욱 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전 의원을 초청해 공천 파동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비판 수위를 더욱 높여가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출마해서 이거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이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대구를 전격 방문해 새누리당의 공천 행태를 비판하고 3당 체제 확립을 위해 국민의당 북구갑 최성민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문제 해결 가능한 3당 구조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대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데 많은 지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의당 전 대표인 천호선 선거대책위원장도 북구을 조명래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합동 유세를 하는 등 대구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동구갑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진박을 자처하면서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후보와 친유승민계로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한 현역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두 후보. 역시 공천의 부당함과 이른바 진박 마케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공천으로 재심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무공천 지역도 생겼습니다. 당대표가 대구 시민께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참 나쁜 공천이었습니다. 대구, 동구,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에는 대한민국의 성공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후보는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하고 대구와 동구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대구에서 파티마 삼거리, 삼격동 유톤단지, 금단들을 이어지는 도시의 대동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동대구를 유통단지까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1호선 동촌역에서 대구공항 이시아폴리스로 연결하는, 그리고 동화사까지 연결하는 1호선 지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자기 이익하고 안 맞으면 탈당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한국의 정당 정치에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저는 그 기반 자체를 허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총선 필승 건배사로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총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해서 소신을 버리는 거 아니냐.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는 대구 달서을, 오후 6시 10분부터는 대구 수성갑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가 실종되면서 가격 거품이 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 분양 단지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단지의 견본주택이 공개되자 소비자들이 주택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5억 원이 넘는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의 남용의 주 배치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상에 차 없는 주차장으로 쾌적한 단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동안 혁신도시나 테크노폴리스 같은 외곽지에서 분양이 쏟아지다 오랜만에 도심에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대구 전체 20%에 육박하는데 입주 예정 물량은 그 대구 전체 4%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이 100%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 분양한 도심의 한 단지는 인터넷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섰지만 업체 측이 밝힌 지금까지 계약률은 80%입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고서는 이른바 좋은 층에 당첨되지 않아 비싼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자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월 말 현재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은 1,6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 늘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에 투자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기술 발전이나 생산량이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데요. 어제 개막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협약 등 강화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신기술과 장비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에너지 관련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관청, 학교 등 공공기관은 에어컨 설비 면적이 전체 건축 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는데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체 냉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료를 대폭 내린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심야에 싼 전기를 가지고 낮에 피크치 때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해가지고 전기 요금을 한 40%, 60% 절감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파트 층간 외벽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기는 50W짜리 패널 5개 설치하는데 70만 원 정도. 그중 절반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월간 약 10,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평균.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하신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대구시는 이 모델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 800세대까지 보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선진국보다 싼 값에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을 비롯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들도 많이 등장해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장비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도 있죠. 이른바 RDF 시설의 건설이 본격화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그동안 주민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관련 법률도 소각장과 달라 주민들의 지원 사업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제철동 주민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른바 포항시 RDF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쯤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착공될 RDF 시설은 말이 재활용 시설이지 주민 입장에선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실시를 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포항시 RDF 사업은 그동안 주민 반대다, 시의회에서의 오래된 공법 논란 등으로 7년 만인 지난해에야 사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촉매환원 처리시설 등이 추가로 설계에 반영돼 다이옥신 등 배출 오염물질의 설계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됐습니다. 준공 후에 초기 5년간은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사항이 있다든지 민원 발생이 있으면 즉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선 소각에 따른 환경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법률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달리 RDF 시설은 주민 동의나 지원 사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상 성격의 지원 사업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로 시간에 쫓긴 포항시가 2018년 완공 목표로 오는 5월 착공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RDF 시설 인근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의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보다는 대인관계를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청소년 전화 1388로 걸려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8%인 5,600여 명이 대인관계를 고민으로 털어놨고 학업 진로 문제가 4,1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문제가 12%, 정신건강 문제가 10%, 성격 문제가 8.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 가운데 65%가 친구 문제를 꼽았고 따돌림 문제와 이성교제, 교사와의 관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마음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8명을 마음 전문 의사로 위촉하고 23개 교육지원청별로 자문의사로 지정해 자문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음돌봄 자문단을 구성해 관심군 학생을 관리하고 경북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해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의료비와 심층검사 비용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 농업회사법인이 외국 자본과 함께 상주에 토마토를 생산하는 대형 유리온실을 짓기로 하고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경상북도가 지난달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FTA 특별법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FTA 피해 농민을 위해 쓰라는 돈을 기업농과 외국 자본에게 지원해도 되는 건지 논란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세봄과 시설채소 생산유통회사인 네덜란드 레바트사,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달 18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300억 원을 들여 상주에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을 짓고 연간 6천여 톤에 달하는 토마토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유리온실 설치 1차 사업비는 모두 129억 원,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이 121억 원이고 회사 자부담은 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원 121억 원 중 90억 원에 달하는 융자금은 FTA 특별법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FTA 피해 농민에게 쓰여야 할 돈이 기업농과 외국 자본의 사업에 이용되는 셈입니다. 외국 자본이 직접 농업 생산에 진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지금 도출되고 있다는 거죠.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는 외국 선진기술 도입 차원에서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반대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 방지 사례처럼 기업농과 외국 자본의 우리 농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돈은 기업농이 벌고 농민들은 그 밑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농업인 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민원 해소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에서도 한 국내 기업이 대규모 수출 토마토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재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과수 농가의 인공 수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일 결실률을 높여주고 냉해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작업 시간까지 단축돼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권후봉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깃털이 달린 기계로 인공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붓 대신 이 기계로 인공 수분을 대신하면서 작업 시간도 8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과일의 결실률이 높아 소득에도 도움이 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계로 하면은 이제 과가 동글동글하고 과 크기도 크고 안 할 때는 과도 좀 삐뚤고. 개화 시기를 맞아 현재 영천에서만 800여 과수 농가가 인공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4, 5일 빨라 냉해나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공 수분도 서둘러야 합니다. 영천시는 과수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100여 대의 인공 수분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쓰고 남은 꽃가루는 냉동고를 이용해 보관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결실이 어려운 품종은 우선적으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인공수분이 어려운 분들은 수분수를 심어서 그나마 결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수분에 필요한 벌의 개체수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면서 농가의 인공 수분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미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경영혁신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2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리더십, 창조경제 육성, 사회적 책임 등 3개 부문 평가에서 구미시는 창조적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노력,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37,600여 명으로 2006년 12월 17,000여 명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체류 목적별로는 외국 국적 동포가 1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9%, 혼인 귀화자가 7% 등이었습니다. 또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7,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중국 조선족, 필리핀과 미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달구의 외곽을 순환하는 힐링 탐방로가 2018년까지 조성됩니다. 달구시가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할 달구 누리길은 총 연장 129km 길이로 전체 16개 구간으로 나눠 출발점과 도착지를 도시철도역이나 버스 정류장 인근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달구시는 우선 시 외곽에 이미 조성된 왕건길과 마비정 누리길, 최정산 누리길, 금호강 자전거길 등의 노선을 최대한 살려 최소 6km에서 최대 20km 이상까지 다양한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대구시 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오늘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립니다. 대회에는 10개 종목의 장애학생 450여 명이 참가하고 입상자들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또 16가지 체험 종목에 2,50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참가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점자 명함 만들기 같은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제공합니다. 제4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지역의 보건 관련 기관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보건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 취약계층 보건 향상에 기여한 27명에게 공로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뇨 예방과 단맛 줄이기 슬로건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구군 보건소 단위에서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미 금호공과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6년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금호공대는 경북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 융합 연구마을 구축을 목표로 지역 특화 분야 15개 과제를 배정받아 앞으로 2년 동안 15개 중소기업에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제법 굵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다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기온 자체도 어제보다 약간 낮은 데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 안동은 20도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문경과 김천의 현재 기온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기온 9도에서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은 2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경주 1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